네, 안녕하십니까. 김상주입니다. 세상을 절대 못 바꾸는 15분 9번째 시즌의 10번째 강의. 드디어 이번 시즌의 마지막 강의입니다. 모든 것은 나의 스승이며 모든 일은 나를 가르쳐 주리니 라는 제목입니다. 제목이 참 거창합니다. 이 강의 내용이 부실하게 되면은 제목이 거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번에 이번 시즌 8번째 강의 제목이 되는 대로 될 것이며 안 되는 대로 안 될 것이다 입니다. 그 강의를 올렸더니 이제 한 분이 이런 댓글을 올렸습니다. 되느라고 안 되고 안 되느라고 된다는 말을 전에 제가 해서 많은 위안을 받았는데 그 말과 좀 반대가 되는 것 같아서 좀 혼란스럽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는 8번째 강의의 AS 강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거죠. 8번째 강의의 요지는 복습 안 하신 분 때문에 할 수 없이 또 복습을 해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선한 의도를 가지고 어떤 일을 하고 선한 목적을 위해서 또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 일이 꼭 잘 될 거라는 생각은 하지 말자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생이다 라는 말씀이었죠. 그러면서 제가 이태석 신부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제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신부님이 되기 위해서 광주 가톨릭 신학대학에 들어가셔서 신부님이 되셔서 수단의 톤즈라는 곳에서 의료 봉사활동도 하시고 또 거기서 밴드도 조직하시고 그러시다가 대장암으로 요절하셨죠. 이렇게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른 나이에 돌아가셨다는 것, 이런 것을 보더라도 우리가 어떤 선한 의도나 선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항상 방해받지 않고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는 것이 또 인생이라는 것이라는 걸 좀 받아들였으면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의 이야기입니다. 되느라고 안 되고 안 되느라고 된다. 한마디로 이제 인생은 세옹지마라는 말이죠. 우리가 좋은 의도, 선한 목적, 또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그런데 이제 일이 망가지거나 또 우리 의도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 그것을 이제 우리가 그런 일이 생길 때 인생을 한탄만 할 수는 없습니다. 제대로 인생이 풀리지 않고 이제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속상한 일을 당하고 난 다음에 어찌해야 될까? 그러면 일단은 이제 그 다음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 인생이란 되느라고 안 되고 안 되느라고 된다는 말을 떠올려야 한다는 것이죠. 실제로 이제 인생은 제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항상 돌발 변수가 가로놓여 있죠. 잘 흘러가던 일이 느닷없이 막혀버리고 갑작스런 일들로 인해서 우리는 실망과 절망감에 사로잡힐 때가 많습니다. 그때 우리 이제 신세한탄하죠. 내가 그동안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친 적도 없고 남에게 싫은 소리 한번 들은 적도 없고 그저 내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이런 결과가 나왔는가 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이제 인생이라는 것이 거기서 또 묘미가 있는 거죠. 그런 잘못된 일들이 우리의 스승이며 우리의 가르침이 되고 또 제대로 일을 풀어주는 열쇠가 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예전에 제 고등학교 이제 3년 후배이자 의과대학 후배인 그 신경외과를 전공한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이제 한참 거의 10여 년 가까이 다 돼가죠. 척추 전문 병원이 유행할 때 커다란 빚을 내서 경기도에 무리하게 이제 척추 전문 병원을 개업하게 된 겁니다. 이제 빚을 갚기 위해서 하루하루 이제 밤늦도록 환자를 보고 병원을 홍보하고 또 수술을 하느라 정신이 없었죠. 그러다가 갑작스럽게 수술방에서 호흡이 가빠지고 숨이 안 쉬어지고 심장이 빨리 뛰고 그다음 얼굴이 창백해지면서 그 자리에서 죽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근데 수술을 하다가 도중에 나올 수는 없고 억지로 수술을 마치고 나왔죠. 그래서 그 죽음의 공포감으로 인해서 수술방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또다시 그게 나타날 것 같아서요. 그래서 어찌어찌 저한테 연락이 돼서 제가 진단 내려줬죠. 공황장애죠. 이제 그 후배는 약물 치료를 시작하고 한 2주 후부터는 다시 수술방에 들어가게 되었고 2, 3년간 약물 치료를 꾸준히 받고 이제 완치됐습니다. 이 공황장애가 완치되는 경우가 사실 많지 않은데 되게 운이 좋은 경우죠. 너무 빨리 빚을 갚고 또 돈을 벌기 위해서 밤낮 없이 일을 하느라 스트레스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후배는 커다란 좌절을 맛보게 됐죠. 군의관을 마치고 유명한 척추 전문병원에서 3년 동안 수술을 배우기 위해서 월급도 참 적게 받으면서 일을 한 겁니다. 그리고 드디어 자신의 병원을 열어서 이제 좀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는가 생각했는데 이제 공황장애가 발병한 거죠. 공황장애가 한번 생기면 자신감이 확 떨어지게 됩니다. 그저 자신은 이제 그 고등학교부터 레지던트 그리고 개업을 해서 이렇게 열심히 사는 것 그런 것뿐이 없는데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가 하면서 울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후배는 이제 그 병원을 2년 정도 운영하다가 결국은 이거 스트레스로 이러다간 죽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병원을 팔아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지방에 있는 병원에서 월급쟁이 의사, 즉 봉지기로 일하고 있죠. 제가 이제 허리 디스크가 있어서 가끔 전화를 걸어서 자문을 구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해요. 자신 지금이 너무나 행복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때 병원을 팔지 않았다면 자신은 죽었을 거라는 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지금은 척추 전문 병원이 엄청나게 난립돼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병원들이 사실 지금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척추 전문 병원 의사들이 병원은 엄청나게 크게 키워놔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이제 환자들이 오게 되는데, 적자를 면치 못해서 팔고 싶어도 그걸 받아줄 의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계속 적자를 감수하면서 이 병원을 운영할 수밖에 없는 지금 굉장히 힘든 현실이죠. 그런데 그 후배는 그때 당시에 병원도 정말 잘 팔았고, 그리고 나서, 지금 봉지기로 있으면서 시간도 여유롭고, 지금 인생이 정말 행복하다고. 그때 자기가 공황장애가 아니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냐고 그런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커닝페이퍼 다음 장을 넘기겠습니다. 저희 많이 똑똑해지지 않았습니까? 예전에는 여기서 이제 녹화를 끊고 그 다음에 다시 커닝페이퍼를 붙이고 이렇게 해서 그럼 동영상이 2개가 되거든요. 그러면 또 편집 과정에서 그걸 또 붙여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딱 띄면 되는 걸 갖다가 아이고 제가 똑똑해진 게 아니라 참 멍청한 거죠. 이 동영상 한 100여 개 올릴 동안 이걸 몰랐다니 말입니다. 대신에 전에는 이제 한 장 이렇게 얘기하고 나서는 좀 물도 마시고 이렇게 해서 조금 잠깐 브레이크 타임 가질 수 있는 시간이 있는데 이렇게 진행이 되면 목은 좀 아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공황장애가 그 친구한테는 많은 교훈을 주게 됐죠. 불행히 이제 교훈을 준 겁니다. 급하게, 바쁘게, 그리고 큰 돈을 벌기 위해서 인생을 허비하지 말라는 걸 깨닫게 된 거죠. 만약, 그런데 이제 이 경험이 또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친구가 척추 전문 병원을 하지 않고 월급쟁이 의사로 계속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계속 안타까웠겠죠. 제 동기 중에서 척추 전문 병원에서 거의 중소기업 사장 이상의 돈을 많이 벌고 또 자기 동료들 돈 버는 모습들을 보면서 나는 왜 그때 결단을 내리지 못했을까 하면서 안타까워했을 겁니다. 근데 본인이 척추
전문 병원 하고 그 다음에 고생도 좀 하고 이러고 그렇게 또 몸도 좀 망가지기도 하고 이런 과정을 겪고 나서 이제 드디어 마음으로 아 이렇게 정말 사는 게 행복이라는 걸 느끼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경험을 해봐야겠다 하는 거죠. 제가 이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 척 허리 디스크 주치의께서 이제 서너 달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겨우 56살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분이 이제 워낙 진료를 잘 보고 환자 한 명 한 명을 꼼꼼하게 봅니다, 정말. 그러다 보니까 환자가 엄청나게 늘어났고 이제 병원 확장하셨죠. 수십억 원 하는 MRI 기계도 들여놓고 건물도 또 지어서 올리게 되었고 직원이 50명입니다. 원장님이 진료를 못하는 순간부터 한 달에 몇 천만 원씩 아니면 거의 억대 가까이 적자를 보게 되는 거죠. 그 식구들을 다 먹여 살려야 되고 병원을 운영하고 또 이윤도 남겨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큰 스트레스를 받으셨고 그것 때문에 전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 선생님이 병원을 확장하지 않고 그냥 그 정도 선에서 MRI도 들여놓지 말고 MRI 그냥 방사선과 전문의 병원들 그런 데 보내면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하셨다면은 정말 좋은 진료를 정말 오랫동안 하실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도리어 그분이 차라리 어떤 공황장애라든지 그런 게 있어서 이게 확장하는 거를 축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면은 훨씬 더 오래 사시면서 좋은 진료를 베풀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다른 예는 이제 안 되느라고 된 경우죠. 얼마 전에 이제 한 기업이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그분은 맨손으로 2조 원의 매출을 올릴 수 있을 정도의 큰 기업체까지 성장시키기도 했죠. 그분은 이제 경험을 통해서 권력에 손을 닿는 것이 얼마나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땅 짚고 헤엄치기처럼 쉬웠던 거죠. 작은 기업이 정말 커다란 기업을 인수한 그 배경도 있었거든요. 다들 놀라워했죠. 어떻게 피라미가 고래를 잡아먹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였습니다.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그는 항상 권력의 주변을 맴돌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이제 국회의원까지 하게 됐고 이제 권력의 맛에 취해버리게 된 거죠. 이게 돈이면 모든 것을 다, 모든 사람을 다 주무를 수 있고 안 되는 게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자신이 쓰던 방법이 먹히지 않게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다 됐던 게 왜 이번엔 안 되는 겁니까? 억울하고 화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말이에요. 그분이 기업을 일으키는 초창기에 권력에 손을 내밀었을 때 그걸 거절하는 사람이 있었다면 그는 권력의 달콤함을 맛볼 기회가 없었을 겁니다. 그러면 매출이 50억, 100억만 돼도 정말 만족스럽게 인생을 살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분은 그 권력의 손을 닿는 순간 정말 행운이다. 나에게 있어서 커다란 운이 따라왔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게 불행의 사실 시작이었던 거죠. 그분은 이제 자신이 돈이 없어서 공부를 하지 못한 학생들을 위해서 장학재단을 설립해서 지금까지 300억 원이란 돈을 또 쓰기도 했습니다. 좋은 일도 했죠. 하지만 그는 안 되느라고 된 겁니다. 검은 돈을 받은 정치인들이 그에게 이제 특혜를 베풀었고 그는 그렇게 기업을 확장하는데 권력을 이용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게 부메랑이 돼서 결국은 아직도 한참 일할 나이에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된 거죠. 하지만 제가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그분의 인생이 정말 행복했을까?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항상 이분은 권력의 맛을 안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권이 어디로 넘어갈지 항상 촉각을 곤두세워야 되고, 그리고 이 정권 저 정권이 어느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자신의 기업을 유지하고 번창하기 위해서는 양쪽에 다 양다리를 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그분의 그 다이어리만 보더라도 빽빽하게 들어찬 그 스케줄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일까요? 자기 쉬지도 못하고 계속 많은 사람들, 그리고 어때요? 그 자리가 유쾌한 자리인가요? 친구를 만나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친하지 않은 권력자들, 또 다른 동료 기업인들을 만나는 그런 자리니까 그 시간들, 밤마다 그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인맥을 쌓고 권력과 손을 닿느라고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자수성가한 기업인이지만 내면으로 볼 때는 참 행복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또 권력으로 흥한 기업이기 때문에 언제 어떤 권력이 자신의 기업을 망하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는 계속 권력의 실세에 손을 댈 수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항상 노심초사하면서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약에 그분이 처음에 누구에게 부탁을 했을 때 거절당했다면 그분은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고 장학재단 300억 원을 쓰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남은 1년에 1억씩이라도 아니면 몇 천만 원이라도 정말 힘든 아이들을 위해서 장학금을 줄 수 있고 자신의 사업을 하면서 행복했을 겁니다. 누구의 권력에 손을 닿지 않는 순간 그는 있죠. 도리어 두려울 게 하나도 없어져요. 내가 법대로 내 기업을 한다. 그리고 뭐 그렇게 해서 성공을 한다면 다행이고, 이렇게 된다면 그분은 걸릴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또 많은 사람들을 자신의 기업에서 고용을 창출하면서 또 그 가족들이 거기서 생계를 또 이어나가게 하는 사회에 또 좋은 기여를 하는 또 기업인이 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되느라고 이제 안 되느라고 된 경우죠. 그러니까 인생은 우리가 보는 것과는 전혀 딴판입니다.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그 연예인들, 재벌, 기업가, 또 권력을 가진 국회의원, 고위공무원들은 우리 선망하고 그들의 성공을 부러워하지만 내면은 항상 어때요? 자신의 권력이 뺏길까봐, 자신의 권력을 놔야 될까봐 항상 불안하죠. 또 돈이 많이 가진 사람들은 내 돈을 누가 뺏어가지 않을까, 내 돈을 잃지 않을까, 또 내가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노심초사하는 바람에 인생 자체가 정말 하루하루가 스트레스고 하루하루가 정말 바쁜 일상 속에서 지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분들 삶 자체가 그렇게 행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이분들은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으로 사는 거죠. 그러니까 나쁜 일이 일어나고 인생이 틀어졌다고 한탄하고 슬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 그것대로 의미가 있으며 우리에게 뭔가 가르쳐주고 인생이 무엇인가 깨닫게 해주기 위한 겁니다. 제가 맨날 강의할 때마다 그러죠. 제가 잔병 치레도 많고 쉽게 피곤하고 이런저런 질병으로 고생도 하고, 현재도 이제 뭐 어느 날은 허리가 조금 덜 아팠다, 어느 날은 조금 많이 아팠다, 뭐 이렇게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환자가 되어 보니까 제 자신이 그냥 일생이 질병의 역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원하는 분들 마음을 많이 알게 됐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내가 고통을 겪었으니까 이분들의 고통이나마 조금이라도 덜어보고자 그런 생각이 들게 됐죠. 그리고 또 그분들이 또 좋아졌다는 얘기 들으면은 제가 또 언제 그 허리가 아팠는 듯이 그냥 말끔히 사라지고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제가 가진 이런저런 병들이 나에게는 또 고통이지만 또 이런 또 행복감도 만들어 준 겁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는 평일에 거의 약속을 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죠. 자, 제가 한 8시쯤
8시 전에 잠을 자는 바람에 새벽에 일어나서 원고도 쓰고 책도 보고 이렇게 지금은 이제 이른 아침에 강의를 지금 녹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어떤 분들은 저기 김상준이가 청교도적인 삶을 살고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참 이렇게 반듯반듯하게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게 아니라 제가 쉽게 피곤하고 그 다음에 하루 종일 진료하다 보면 목이 아파가지고요. 사람들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약속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집에 와서 밥 먹으면 피곤해서 쓰러져 잠듭니다. 그리고 새벽에 이렇게 정신 번쩍 차리고 그때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신에 그래서 또 이렇게 괜히 사람들 만나서 술 마시고 뭐 시간 보내고 이런 거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몸이 아프니까 이렇게 또 사회생활이 단순해지고 이게 제가 항상 얘기하죠. 삶은 단순하게 생각은 심오하게. 저는 타에 의해서 삶이 단순해졌지 제가 이렇게 청교도적인 삶을 살고 그 다음에 무슨 승려처럼 뭐 수도자처럼 이렇게 의도적으로 사는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몸이 따라주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좀 많이들 만나고 그랬던 거죠.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제가 또 동영상 강의도 올리고 그러면서 저는 동영상 강의 올릴 때가 기분이 되게 좋아요. 그리고 강의 이렇게 녹화 딱 끝나면 굉장히 엔돌핀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또 도움받았다는 분이 있으시면, 그리고 또 댓글도 달리고 그러면은, 좋잖아요. 뭐, 전 이렇게 힘든 거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냥 원고 한 30분에서 1시간이 씁니다.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서, 요거 한 30분, 1시간, 뭐 그 정도 걸렸던 것 같은데, 그거 쓰고 이제 곧바로 커닝 페이퍼, 프린터, 16포인트 크게 만들어가지고, 여기다 붙여가지고, 이렇게 또 강의 올리고, 오늘은 또 이게 또 잔재주도 부렸지 않습니까? 오늘은 이게 편집할 일이 없어요. 그냥 그대로 올리면 됩니다. 자막만 넣어서. 네. 그러니까 점점 더 편해지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도 힘들 거 없어요. 그래서 또 이렇게 또 저도 기분 좋아지고 또 이거를 강의를 듣는 분들이 또 마음이 편해진다면 서로가 더 윈윈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다 어떤 것 때문에 그래요? 제가 여기저기 아파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인생사 이리저리 꺾이고 또 그랬다고 속상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 되느라고 안 되고 안 되느라고 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